자, 10장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다룰 텐데,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그 CPU가 연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0장은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한 주라 생각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설명이 굉장히 길고 좀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시간은 길겠지만은 이 10장에 포함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장에서 다룰 컴퓨터 단술 연산, 즉 컴퓨터 알고리즘은 덧셈 알고리즘과 뺄셈 알고리즘, 곱셈 나눗셈 알고리즘, 그리고 부동 소수점 산술 연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산술 연산을 하는 십진 산술 장치, 그리고 이제 십진 산술 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정확히는 CPU에서 덧셈과 뺄셈을 수행할 때에는 이 CPU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이 데이터의 형식이 아주 엄격해요. 엄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컴퓨터의 CPU가 정확한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3장, 3장이나 아니면 5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봤을 겁니다. 기본 컴퓨터가 다루는 데이터 형식은 크게 네 가지로 다룬다고 볼 수 있겠어요. 부호 절대값으로 표시된 고정 소수점 이진 데이터, 즉 소수점이 딱 고정되어 있는, 여기서 고정 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수 얘기합니다. 소수점이 제일 끝으로, 숫자 표시의 제일 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입니다. 그리고 부호 절대값 앞에 제일 왼쪽의 비트를 0으로 하면은 플러스, 1로 하면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나머지 비트를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부호화된 2의 보수로 표현되는 그러한 고정소수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정소수점이기 때문에 정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부호화된 2의 보수, 다시 말하면 양수는 그냥 이진수 양수 그대로 표시하지만 음수의 경우에는 2의 보수 형태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호 절대값하고 다른 점이죠. 부호 절대값에서는 맨 앞에 부호만 양수 음수를 표시하고 숫자는 그냥 절대값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호화된 2의 보수의 경우에는 맨 앞에 첫 번째 비트가 양수 음수를 표시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절대값 부분이 절대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음수의 경우에는 2의 보수를 표현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고정소수점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부동소수점을 사용하겠죠. 즉 실수입니다. 실수의 경우에는 그냥 부동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수하고 지수로 표현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가수 부분은 제일 왼쪽 부분이 소수점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숫자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부분에는 지수의 그 값을 양수 또는 음수의 정수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뭐 지수도 혹시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수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어차피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수학자니까 뭐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대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다루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에서는 지수가 실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지수가 만약 실수인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그거를 표현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뭐예요? 로그를 쓰는 겁니다. 로그 표현을 쓰면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연산에서 지수 부분을 갖다가 실수로 쓰는 경우는 일단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할 거예요. 네 번째 형태로서는 이진화된 십진수, 다시 말하면 BCD죠. 바이너리 코드 디시멀, 우리가 이미 다룬 적 있죠. 이 BCD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진수를 다루는데 4비트의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크게 기본 컴퓨터는 이 네 가지 데이터 형식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기본으로 쓰느냐, basically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쓰느냐 하는 거를 물어본다면은 부호화된 2의 보수로 표현되는 고정소수점 그리고 부동소수점 요 두 가지로 이진 데이터를 표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부호 절대값으로 표시된 고정소수점 또는 이진화된 10진수 BCD 쓰는 경우도 혹가다 있는데 일단 아무 말 없이 기본적으로 뭐 쓰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호화된 2의 보수로 표현되는 고정소수점 데이터 그리고 부동소수점 이진 데이터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일단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의 맨 앞에 부호 레지스터가 있죠. 그리고 컴플리멘터 1의 보수를 만드는 그러한 컴플리멘터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병렬 덧셈기가 있습니다. 보통 4비트이거나 아니면 8비트이거나 뭐 아니면 16비트, 32비트, 뭐 64비트일 수도 있겠죠. 기본 컴퓨터는 16비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패러럴 애더는 16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더에서 어떤 덧셈을 한다. 뭐 캐리를 사용하고 이제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겠죠. 그랬을 때 결과는 보통 다른 레지스터에 또 저장됩니다. A 레지스터가 써 있는데 이 A 레지스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겠지만은 어큐뮬레이터겠죠 아마. 그래서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데이터하고 다른 B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죠. 이 두 개 레지스터 값을 갖다가 패러렐을 통해서 더하는데 컴플리멘터를 사용해서 M 모드 컨트롤에 의해 가지고 M 모드가 0이면은 그냥 B 레지스터 값이 패러렐 애더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M 모드가 1이면은 컴플리멘터가 동작을 해서 B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전부 다 컴플리멘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패러렐 애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엔 뺄셈이 되겠죠. 물론 이때 컴플리멘터는 그냥 공과 1을 바꾸는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2의 보수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컴플리멘트 한 다음에 1을 더해줘야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부호 절대값을 이용해서 부호 절대값 데이터를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것. 왼쪽에 보면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양수값과 양수값을 더하는 경우, 양수값과 음수값을 더하는 경우, 뭐 음수값과 양수값을 더하는 경우, 음수값과 음수값을 더하는 경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빼기의 네 가지 경우가 나와 있죠. 이럴 때 magnitude 절대값은 당연히 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호는 양수니까 양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음수를 갖다가 더하면은 당연히 부호는 음수가 될 것이고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더한 매그니튜드 서로 더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양수 A에다가 음수 B를 빼버리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거는 빼기는 더하기니까 A 절대값과 B 절대값이 서로 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음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는 결국 음수하고 음수를 더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될 것이고 그리고 A하고 B의 절대값을 더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호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될 것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서로 다른 부호로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요 같은 부호긴 하지만은 빼기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부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A하고 B를 서로 비교해 봐 가지고 어느 게 더 크냐 하는 것을 따지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결합값은 양수가 될 것이고 부호가 그리고 A의 절대값에서 B의 절대값을 빼는 경우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A에서
B를 빼는 경우가 되겠죠. A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부호는 음수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를 챘겠죠. 아, 컴퓨터 연산에서는 일단 연산의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 즉 부호를 먼저 따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도 당연히 일단 이것이 두 개가 더해지거나 빼질 경우에 부호가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 이걸 먼저 따지고 나서 그다음에 절대값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오른쪽과 같은 그러한 그 하드웨어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캐리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플립플롭들이 다 있어야겠죠. 부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 인풋 캐리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부호 처리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으니까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알고리즘의 흐름도가 나와 있죠. 먼저 덧셈 쪽을 보겠습니다. 덧셈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덧셈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일단 덧셈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기는 문제들, 즉 같은 부호를 더했을 때 오버플로가 생기는 문제, 이걸 갖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사람과는 달리 컴퓨터는 한정된 비트 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덧셈의 결과가 비트의 자릿수를 넘어간다. 예를 들면 기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컴퓨터인데 만약에 덧셈의 결과가 16비트를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오버플로우죠. 그럼 오버플로우일 경우에는 오버플로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오버플로우가 낮다라고 알려주든지 아니면 오버플로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인터럽트를 걸든지 뭔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즉 덧셈을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호를 비교합니다. 부호를 비교하게 되는데 그 부호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간단하죠. 부호 비트가 따로 있으니까, 즉 AS하고 BS가 있으니까 AS하고 BS를 갖다가 딱 비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익스클루시브 OR을 해버리는데요. 익스클루시브 OR는 두 개의 값이 같으면은 0이고 두 개의 값이 다르면 1이죠. 즉 부호가 같으면은 익스클루시브 OR의 결과가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0이 될 것이고,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면 익스클루시브 OR의 결과가 1이 될 겁니다. 자,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은 절대 오버플로우가 날 리가 없죠. 그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오버플로우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덧셈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호가 서로 같다. 뭐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다. 그럼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겠죠.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AS하고 ASIN과 BSIN 비트를 서로 비교해 봤는데 그게 같더라. 같으면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AVF, 오버플로우 플립플롭이 있었죠. 앞에.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버플로우를 갖다 표시하는 플립플롭이 있어요. 이 플립플롭의 값을 갖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오버플로우가 났다면은 요 이 값이 아웃풋 캐리가 생기겠죠. 아웃풋 캐리가 생겨서 이 값이 1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 값, 즉 1값을 갖다가 AVF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값이 0이면, 즉 패러레더가 덧셈을 했는데 결과에서 캐리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자릿수가 안 넘어간 거죠. 그래서 16비트 내에서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AVF에는 이 플립플롭 값, 즉 0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패러레더의 값이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났다. 그렇다면 아웃풋 캐리가 생겼다는 얘기죠. 얘가 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갖다가 AVF에 넣게 되면은 바로 AVF 값이 1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인터럽트를 걸든지 뭐 하든지 간에 또 다른 여기 관련된 하드웨어가 거기에 많은 동작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AS하고 BS 즉 두 개의 데이터의 사인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은 익스클루시브의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A는 A 더하기 B의 컴플리먼트라고 플러스 1합니다. 요건 B 컴플리먼트 플러스 1은 2의 보수죠. 잠깐 패드로 바꾸겠습니다. 요 부분은 B의 2의 보수죠. 예, 2의 보수를 더하는 겁니다.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 빼기란 얘기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A하고 B하고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부호가 다르면 결국은 뺄셈이잖아요. 결국은요. 부호가 다르면은 뺄셈이기 때문에 뺄셈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버플로는 난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AVF는 값은 0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플립플롭 이 플립플롭의 값, 이 값이 아웃풋 캐리가 이게 1이다. 예, 그랬을 경우라면은 이 경우는 A가 B보다 큰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겠죠. 자, A가 B보다 큰 경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 값은 정상적인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A가 만약에 0이라면 결과가 0이라면 0은 사인이 없죠. 엄격 효과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갖다가 0으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플립플롭의 결과가 1이다. 0이다. 그렇다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예요. B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때 덧셈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A를 갖다가 음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더 해요. 그럼 이제 2의 보수가 됐겠죠? 그리고 사인을 갖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A가 B보다 절대값이 작은 경우,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빼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의 경우에도 A하고 B의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각각 다르게 처리되는데, 예를 들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빼기인데 두 개의 숫자의 부호가 같다.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부호가 같은 거를 빼는 경우, 즉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입니다. 자, 같은 부호를 서로 빼는 거니까 무조건 오버플로가 안 나겠죠.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B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서로 부호가 다른 거잖아요. 다른 덧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오버플로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결과가 A에서 B를 빼는 그런 결과를 넣을 것이고, 그리고 오버플로는 안 나는 걸로 쓰겠죠. 그리고 역시 이 플립플롭 조사해 봐 가지고 결국 두 개를 더한 값이 이게 이 플립플롭에 1 값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1 값이 들어간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A가 B보다 큰 경우죠. 그렇지 않고 0이면은 A가 B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해가 잘 된다면은 직접 숫자를 한번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경우라면은 이 빼기의 결과가 결국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 다시 절대값을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즉 2의 보수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음수면은 양수로, 양수면은 음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A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덧셈을 할 때나 또는 뺄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연산을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먼저 부호를 비교하고, 부호가 같으면은 동일하면은 이런 경우였죠. 뺄셈의 경우에는 그대로 뺄셈 하면 되고,
덧셈의 경우에는 부호 같으면은 오버플로우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 다른 부호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부호를 빼버리게 되면은 오버플로우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처리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인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절대 날 리가 없으니까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는 쪽으로 처리를 바꾸게 됩니다. 부호가 있는 2의 보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덧셈하고 뺄셈하는 경우는 좀 더 간단합니다. 이럴 때는 하드웨어가 훨씬 간단해지죠. 뭐 여기선 아예 이제 AC 레지스터라고 딱 정체를 밝혔는데, 뭐 앞서 말한 A 레지스터, B 레지스터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컴플리멘터가 있고, 그리고 패러레더가 있겠죠. 그리고 오버플로우를 표시하는 그러한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립플롭이 1이면은 오버플로우가 났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에 해당하는 그런 처리를 해라 하는 뜻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오버플로우 비트가 0이면은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자, 만약에 덧셈을 한다. 그러면은 덧셈을 할 것은 원래 이제 덧셈 받는 값을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고 더할 값을 BR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냥 더해요. 더해서 어큐뮬레이터로 결과를 넣습니다. 이때 오버플로우가 났다. 즉, 이 플립플롭이 1이다. 그렇게 되면 오버플로우 값을 갖다가 오버플로우를 V에다 집어넣습니다. 즉, 오버플로우 났다는 얘기죠. 그럼 끝납니다. 뺄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뺄셈의 경우라면 그냥 어큐뮬레이터의 값에서 BR 값의 2의 보수, 즉 BR의 보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값을 갖다가 더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버플로우가 났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오버플로우가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라 하고서는 이 오버플로우 비트에다가 1 값을 갖다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끝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AC에 들어있는 값과 BR에 들어있는 값은 서로 아마 다른 부호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AC에 들어있는 값이 양수고 원래 BR에 들어있던 값은 음수였다. 그렇다고 오버플로우 날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이 양수고, 그리고 BR에 있는 값이 역시 양수였다. 그러면 양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니까, 요거 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방. 양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니까 오버플로우 날 리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V 플립플롭 값이 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플로우가 났느냐 안 났느냐를 표시하면서 연산의 결과는 어큐뮬레이터로 들어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있는 2의 보수 데이터를 사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할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오버플로우가 났다 안 났다 요거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나게 되면 그걸 처리해 줄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서브루틴이 따로 있던가, 아니면 인터럽트를 걸든가, 아니면 예외 처리하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컴퓨터 설계자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